진료실에서 제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알부민이 낮다는데요? 먹는 알부민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이 질문 안에는 단순한 궁금증만 있지 않아요. 불안이 섞여 있죠. 그 불안은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써도 괜찮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요즘 먹는 알부민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제품도 흔합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들을 하죠. 기력이 떨어질 때 필요합니다. 간이 안 좋을 때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필수입니다. 환자들이 제게 자주 질문합니다. 먹는 알부민,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의사 한석진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40년 이상 간담체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서 다리가 붓고 배에 물이 차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간경화로 고생하시는 분, 간암과 싸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압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알부민이라는 제품을 팔면서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고하죠. 6개월 동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환자분. 그분의 알부민 수치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경험과 여러 연구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알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부민.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알부민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냥 단백질이 아니에요. 혈액 속 단백질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알부민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혈관 속 물을 잡아줘요.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듯이 말이죠.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 물이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죠. 배에 물이 차요. 이런 걸 복수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을 운반해요. 호르몬, 약물, 지방.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르죠. 그렇다면 알부민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간입니다. 오직 간에서만 알부민을 만들어요. 다른 장기에서는 못 만듭니다. 간세포들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알부민을 만들죠. 간이 건강하면 알부민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간이 나쁘면 알부민 생산이 줄어들어요. 알부민의 수명은 약 3주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최소한 지난 몇 주 동안 간 기능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상 알부민 수치는 3.5에서 5.5 사이입니다.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2.5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몸이 정말 힘들어지죠. 여러분 중에 혈액 검사 받아보신 분 계시죠? 알부민 수치가 3.5 미만이라고 나온 분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떻게 해야 하지? 뭘 먹어야 하지?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알부민 수치가 낮은 분들은 대부분 간경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만성 간염이 오래된 경우, 술을 오래 드신 경우, 지방간이 심해진 경우,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면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알부민 수치를 올리고 싶어 하죠. 그 마음을 이용해서 등장한 게 먹는 알부민이에요. 과연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알부민. 광고를 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알부민을 직접 먹으면 알부민 수치가 올라간다. 논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부민은 6만 6천 달톤이라는 아주 큰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큰 덩어리는 우리 몸이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단백질은 그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먹는 알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분해돼요. 알부민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 아미노산들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들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요. 그리고 간에서 다시 알부민으로 조립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먹는 알부민이 그대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완전히 분해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먹는 알부민이나 일반 단백질이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두부를 먹든 결국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흡수되죠. 간에서 다시 알부민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의 근육 조직이 여러분의 근육으로 그대로 붙나요? 아니죠. 소고기를 소화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그 아미노산으로 여러분의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알부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럼 병원에서 맞는 알부민 주사는 뭐예요? 주사 알부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사 알부민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혈관에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바로 올라갑니다. 주사 알부민은 간경화가 심한 환자분들한테 의사들이 처방해요.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알부민을 보충해야 할 때 쓰죠. 이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알부민은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수님, 72살이셨어요. 만성 비형간염으로 간경화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박종수님의 알부민 수치는 2.8, 매우 낮은 수치예요. 다리가 퉁퉁 붓고 배의 폭수도 조금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님은 정말 간절했어요. 어떻게든 알부민 수치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먹는 알부민을 발견했습니다. 광고가 그럴듯했죠. 알부민을 직접 보충하세요. 간 건강에 도움. 알부민 수치 개선. 박종수님은 희망을 품었어요. 한 달에 18만 원. 비쌌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셨죠. 박종수님은 꼬박꼬박 먹는 알부민을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거예요. 6개월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알부민 수치 2.7,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박종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이나 먹었는데 왜 안 올라요? 정말 억울해 하셨죠. 저는 박종수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먹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단백질과 똑같아집니다. 그냥 계란이나 고기를 드시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박종수님이 100만 원을 쓴 건 결국 비싼 단백질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수님은 정말 허탈해 하셨어요. 그럼 제가 6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봅시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비형간염 치료도 강화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간의 합성 능력을 회복시켜 봅시다. 먹는 알부민은 끊으셨어요. 대신 하루 3끼 식사에서 생선, 계란, 두부, 살코기를 충분히 드셨습니다. 비형간염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가벼운 산책도 매일 하셨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혈액 검사를 했어요. 알부민 수치 3.2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종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먹는 알부민 먹을 때는 안 올랐는데 끊으니까 올랐네요? 맞습니다.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건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간 질환 치료였던 거죠. 먹는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관련 연구들을 찾아봐도 먹는 알부민이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린다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알부민 수치를 올린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진짜 방법. 사실 간단해요. 간이 알부민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알부민 합성에 더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 생선.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죠. 고등어, 삼치, 연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계란. 특히 계란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에요. 하루에 계란 두세 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살코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하십시오.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안심 같은 부위가 좋죠.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나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가 안 좋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부, 콩, 두유. 두부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하죠. 하루에 반모 정도는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노인분들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실제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계란 1개 단백질 약 6g, 두부 반 모 단백질 약 10g, 고등어 한 토막 단백질 약 20g, 닭가슴살 100g 단백질 약 23g,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1잔, 약 18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점심에 생선 한 토막과 두부 반 모, 약 30g,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약 20g, 이렇게 하루 3끼에서 충분히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BCAA 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분지쇄 아미노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 보충제죠. 이 BCAA는 간에서 알부민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돼요. 여러 연구에서 BCAA 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알부민 수치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알부민보다 BCAA 제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거도 훨씬 많습니다. 효과도 입증되어 있죠. 가격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담이 덜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돈을 쓸 거라면 근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먹는 알부민은 근거가 거의 없어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나 BCAA 제제는 근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알부민 수치가 저절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간 자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간이 알부민을 만드는 공장이니까요. 공장이 고장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제품이 안 나와요.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간이 건강해야 알부민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 건강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간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성 비형간염이 있다면 항바이러스제를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요즘 비형간염 약들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고 간 염증도 줄어들고 간 기능도 회복돼요. 술 때문에 간이 나빠진 분들은 무조건 금주해야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한 잔도 안 됩니다. 술을 끊으면 간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돼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핵심입니다. 체중을 10%만 줄여도 지방간이 크게 개선돼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근육량.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알부민 수치도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아미노산 저장고예요. 우리 몸이 아미노산이 필요할 때 근육에서 꺼내 쓰죠. 근육이 있어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간 기능도 좋아집니다. 노인분들이 알부민 수치가 낮은 이유 중 하나, 바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아미노산 저장고가 줄어드는 거고 간에서 알부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꾸준히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20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걷기도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대사가 활발해져요.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제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환자 진료하고 수술하고 당직 서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죠.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초음파를 해보니 중등도 지방간. 그때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간경화까지 갈 수 있겠구나. 환자분들한테 매일 말했습니다. 운동하세요. 식습관 바꾸세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안 하고 있었죠.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 가기 전에 1시간씩 걸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부족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걷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운동하라고 말하면서 저는 안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식사도 바꿨습니다. 밤늦게 야식 먹는 거 끊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 대신 물을 마셨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렸죠.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우유를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체중이 7kg 줄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어요. 간 수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음파에서도 지방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간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간은 정말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라는 걸, 생활 습관만 바꿔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그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더 자신 있게 생활 습관 교정을 권하게 됐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간 질환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간경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나 중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건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간이 건강하면 알부민도 충분히 만들어져요.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술 끊고, 약 잘 먹고,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먹는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못해요.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단백질과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먹는 알부민에 돈을 쓰는 건 낭비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질 좋은 생선과 고기를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진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생선, 계란, 살코기, 두부를 몇 끼 드십시오. 둘째, 간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십시오.
B형 간염이면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고, 술 때문이면 금주하시고, 지방간이면 체중을 줄이십시오. 셋째,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건강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몇 시에 잤는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너무 얇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서 뭐가 좋다고 하면 다음 날 그 제품이 동이 나요.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면 또 쉽게 믿죠. 그렇게 근거 없는 제품에 돈을 쓰고 나중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실망합니다. 특히 간 질환 환자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간 질환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근거 없는 제품에 한 달에 20만 원씩 쓰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해요. 환자분들이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혹시 지금 먹는 알부민을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발 그거 끊으시고 그 돈을 다른 데 쓰십시오. 생선 사 드시고, 계란 사 드시고, 운동화 사서 걷기 운동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거도 있고,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의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해요. 먹는 알부민은 그런 근거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 운동, 간 질환 치료는 근거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됐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근거가 있나? 다른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하나?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광고나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박정수님처럼 먹는 알부민을 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꾼 후 알부민 수치가 올라간 분들, 술을 끊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체중을 줄이고 지방간이 없어진 분들,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먹는 알부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올바른 식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간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예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러니 건강에 투자하되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십시오. 근거 없는 제품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